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와 형을 전쟁 때 다 잃은 사람입니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같이 살던 형수님을 지켜주고 있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형수님은 제 여자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지역은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슬레이트 지붕집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약 30여 집이 오밀조밀 몰려 있어서 어디 집은 애들이 몇이고 이름이 뭔지 다 아는 정도였어요. 아이들끼리 골목에 나와 놀 때 간혹 팔이 빠지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걸 고쳐주는 할머니도 계셨어요. 당시 저희 집에는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가여운 엄마 형수가 살고 있었죠. 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전사하셨고 형님은 월남 전쟁 때 크게 다쳐 전역했지만 전쟁 후유증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외상 후 스트레스가 겹치다 보니 안타깝게도 형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형수님은 아이도 없던 신혼 시절이라 형수님의 슬픔은 꽤 오래 갔습니다. 그 후로 형님과 같이 자던 방에서 형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대성통곡으로 이어졌고 엄마는 그런 형수를 달래러 건너가서 형수를 끌어안고 잠을 잤죠. 우리 엄마는 그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였죠. 형수가 김치찌개를 해왔는데 맛이 너무 형편없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처음 만든 것 치곤 너무 잘 만들었다. 요리는 자꾸 하면 실력이 는다고 격려해주며 끝까지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였죠. 남편 없이 산 지 오래된 엄마가 형수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24살이 되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신 지 언 6년이 지났지만 형수의 허전한 마음은 언제 해결될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형수에게 재혼하기를 권유했지만 형수는 그럴 수 없다며 한 번 결혼한 몸. 평생 어머님과 같이 살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형님은 나라를 위해 월남전에 지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 형편에 도움이 될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파병 신청을 한 것이죠. 우리 집은 전라남도였고 우리는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농과 밭이 있어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건장한 청년이 되었으니 힘든 농사일도 군말 없이 해냈습니다. 농번기 때는 할 일이 무척 많아 집에 올 틈이 없었어요. 형수는 그 당시 밭으로 새참을 갖고 왔고 함께 가져온 막걸리를 마시며 잠시 숨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형수에게 막걸리를 권했더니 은근 잘 마셔서 속으로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와 시동생과 같이 살고 있는 형수에게 애잔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은 성인이 되고부터인 것 같았어요. 중학교 친구 진구라는 놈이 있는데 이놈이 형수에게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일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서성거리고 있길래 진구에게 무슨 일로 우리 집에 왔냐고 물었더니 말을 더듬으며 번개처럼 자기 집으로 도망가는 모습에 눈치를 챌 수 있었어요. 저희 집에 형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볼 생각인 것 같았죠. 진구네는 제법 큰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벼농사도 우리 집에 두세 배는 더 많이 지었죠. 게다가 밭에 과일나무도 꽤 많았어요. 그런 놈이 우리 형수를 탐내다니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도 곧은 우리 형수를 지가 뭔데 찾고 있지? 라는 생각에 진구로부터 형수를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형수를 내 여자로 만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 저희 집은 안방이 가운데에 있습니다.
안방에서 왼쪽에 제가 쓰는 좁고 길다란 방이 있습니다. 안방 오른쪽에는 앞으로 튀어나온 방이 있었는데 형은 그 방을 사용했죠. 형의 방 뒤쪽에 문을 하나 만들었고 그 문은 부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형수가 부엌일을 하고 있다가 형이 문을 열어 사인을 보내면 그 뒷문을 이용해 형의 방으로 들어가 사랑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는 샤워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해가 지고 어둑할 무렵 냇가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얼른 씻고 나오거나 양동이에 물을 담아 대충 씻는 정도였죠. 지금이야 집마다 샤워 시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씻는 것이 거의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엄마와 형수가 씻고 있을 때 망을 봐준 적도 있었습니다. 진구놈이 자꾸 우리 집을 들여다보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죠. 형수는 그 당시 여자들에 비해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고무줄 바지를 입은 모습도 너무 예뻤죠. 어느 날 감을 주워 오는데 밭에서 일하고 있는 형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진구놈은 그런 형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 녀석은 자기가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는 이유로 마음먹으면 동네 아가씨들과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완력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자랑 삼아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형수는 형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진구 같은 늑대 같은 녀석이 감히 넘보다니 너무 자존심이 상했고 어떻게 해서라도 형수를 지켜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형수를 좋아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없으니 동생 된 도리로 형수를 위로하고 사랑해줘야겠다는 생각이 가득 찼죠. 그러던 어느 날 외가 친척분이 돌아가셔서 엄마는 급히 외가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며칠 정도 머물렀다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형수와 저는 둘이 남게 되었고 저는 이 기회를 꼭 잡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외가로 가자마자 저는 자전거를 타고 마을 구멍가게에 가서 소주 2병과 막걸리 2병을 사왔습니다. 형수는 원래 술이 약한데 형을 월남에 보낸 뒤 막걸리를 즐겨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고 친구가 집 앞에서 형수, 내가 즐겁게 해줄게 나랑 한번 만나요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의 덩치도 산적 같은 녀석이 요즘 우리 형수에게 추파를 던지고 집 앞에까지 찾아오다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술 기운에 냅다 방에서 마와 진구 녀석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죠. 진구는 너 외가에 안 갔어? 라고 물었고 그래 안 갔다. 내가 뭔데 우리 집에서 얼씬거려 우리 형수 함부로 넘보지 마.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야. 우리 집에 다신 오지 마. 또 나타나면 오늘처럼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넘어진 진구를 흠씬 패줬습니다. 순간적인 힘으로 진구를 제압했고 진구는 피하지도 못하고 저에게 맞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마당에 서 있었고 형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마침 파가 있으니 파전 좀 만들고 올 테니 기다리면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있으라고 얼른 준비해 오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거슬렸던 진구 녀석을 제압한 데에 대한 기쁨과 형수가 저를 위해 파전을 해준다는 기쁨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형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큰 형수에게 이 동생의 사랑을 채워주자는 목표를 전해줄 시간이 코앞에 왔으니 말이죠. 어느새 고소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수는 마침 오징어도 있어서
함께 넣어 만들었다고 했어요. 간장을 찍어 같이 먹으면서 형수에게 막걸리를 따라줬습니다. 형수, 저 친구 새끼 이제 다시는 허튼 짓 못할 거예요. 형수가 젊고 예쁘니 호감이 갔나 본데 형수에게 저런 산적 같은 새끼가 추근대는 꼴은 못 보겠어요. 형수는 도련님 내가 그렇게 예뻐요? 하고 물었고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동네, 아니 우리 면에서 형수만한 인물은 못 봤어요. 라고 말하자 형수는 볼이 빨개지더군요. 형수 아직도 형 생각해요? 형수님이 여자로 보여요. 내가 형수의 남자가 돼줄게요 라고 하며 형수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형수는 도련님 이러시면 하며 말끝을 흐렸고 저는 곧장 형수와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형수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저를 격하게 끌어안았고 형이 생각났는지 오랜만에 거사를 치러 기쁨의 표현인지 모를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외가에서 돌아오시기 전까지 형수는 제 품에서 잠들었고 우리는 정말 정열적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돌아오신 후 우리는 약속 장소를 잡고 그때마다 사랑을 나눴습니다. 우리만 아는 으슥한 장소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몰래 형수와 일을 치르고 시간차를 두고 집으로 왔습니다. 형수와 몇 년간 그런 식으로 정을 통했고 저는 엄마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수는 도련님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울었는데 형수를 꽉 안아주며 우리가 왜 못 만난다고 생각해요? 밖에서 만나면 되죠? 라고 말하고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틈날 때마다 형수를 불러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돈이 많은 처가 덕에 시내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집과 땅을 팔아 제가 사는 도시 근처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아파트 생활을 해보니 너무 편하고 따뜻하다며 좋아하십니다. 제 나이 어느덧 환갑이 지났고 칠순을 바라보는 형수와 아직도 만나고 있습니다. 형수와 관계를 할 때 그냥은 잘 안 돼서 도움받는 제품이 많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길지 않은 인생, 이렇게 사랑스러운 형수를 평생 지켜줄 생각입니다.